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긴 했습니다. 밤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1인 가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죠.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예요. 왜냐? 이제 뭐 결혼 안 하는 사람 늘고 있잖아요. 결혼 안 하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릴 땐 같이 살다가 나이 먹어서 이제 뭐 직장 문제 아니면 부모님하고 이제 어떤 그런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에 뭐 나가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결혼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 1인 가구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당수의 1인 가구가 이제 넉넉하게 사냐, 잘 사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사실 1인 가구의 어떤 생활 수준이나 벌이를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많이 넉넉하지 못해요.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 1인 가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살려면 세금 떼고 300은 벌어야 됩니다. 300은. 좀 미래 준비까지 하려면 400은 벌어야 돼. 세금 떼고 400.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분들이 또 이 고집병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주거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이 수도권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서울 같은 데 젊은 사람들 1인 가구 많이 살잖아. 절대 다수는 아마 결혼 못 할 겁니다. 절대 다수는. 왜냐면 1인 가구 버는 걸로 가지고 뭐 돈을 모아서 결혼자가 마련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결혼자가 없으면 결혼 안 할 거 아닙니까? 결혼하는데 비용이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이 드니까.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물가도 비싸다 보니까. 근데 1인 가구 사는데 모이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월세 시작하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키우는 엄두는 안 나고요. 그래서 1인 가구 사실 분들은 그냥 1인 가구 산다고 마냥 좋아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돈 모으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야 월세 살 수 있지만 나이 먹어서 월세는 좀 분명히 불안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70원 이상 가지고 되나요? 지금 물가가 얼마인데? 지금 고물가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 대비 올려야 근로자들 실질 수익이 증대되어 소비도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되어야 국가의 세수도 증대되죠. 내수가 안 좋은 건 물가 대비 실질 수익이 떨어지니 국민의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요. 내년 되면 물가는 더 오르고 최저임금 찌끔 인상에 소비는 올해보다 더 줄어들겠지요. 정부가 경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못하네요 라고 현실적이지 못한 댓글을 적으셨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으면서도 이분은 확실히 느끼는 게 어떤 생각 드냐면, 이분은 확실히 일단 기업을 경영하거나 장사를 하는 분은 아니군요. 철저하게 월급쟁이 입장에서만 적어졌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만. 이분 최저임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확실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 돈을 많이 버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철저하게 서민 입장에서 적었어요. 서민들 많이 못 보이잖아. 서민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아. 서민들이 뭐 물가가 이제 최저임금 작기 때문에 돈을 안 쓴다?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만 지금 물가 많이 올라갑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가 적게 올라가는 겁니다. 다나라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미국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이 임금 수준이 높긴 하지만 그 임금 수준 못지않게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 심하죠? 물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못 살 정도는 아니야. 단하나만큼 올리지도 못했어. 근데 왜 이렇게 뭐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런 말이 왜 자동적으로 튀어나올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물가 올라가서 힘든 게 보다는 그동안 소비를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물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 대비 최저시급이 적게 올라가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오히려 난 역설적으로 묻고 싶은 게,
왜 최저시급 몇백 원 올라가지 못한 것에 내가 왜 불만을 가질까?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내가 능력이 좋았으면, 여유가 있었으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고용주들, 자영업자 입장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분은 자영업자 입장, 뭐 소상공인 입장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업하시면 절대 아니야. 사업하시면 앞에서 이런 얘기 해보세요. 싸대기 맞습니다. 싸대기 맞아요. 어느 가게 김밥 반지를 8,000원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3,000원인데. 아니 좀 제가 좀 세게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보면 너무 보면 양쪽 입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만 너무 이야기하는 게 답답해 이게. 요즘 보면 사람들이 너무 자기 입장에서 일변도로만 얘기하는 게 좀 크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물가를 올릴 만큼 최저시급 올린다. 아니 그러면 이게 최저시급 더 올린다 쳐. 만약 170원에서 지금 이제 170원 이제 올해가 9,860원이잖아. 그럼 내년에 170 올라가서 1,300, 1,030원 그러면 최저시급 적으니까 한 500 올립시다. 한 1,500까지 올릴게요. 그러면 670 올리는 건데 그럼 그만큼 물가는 더 오르지 않을까요? 그냥 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가 오른 만큼 최저시급 못 올랐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영업자들 얼마나 빚이 많고 힘든 생각 안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시급 올라버리면 당연히 인건비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인건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영업자 부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예민한 거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도 예민하지만 인건비 가장 예민하다. 인건비. 만약에 그런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과연 지금처럼 알바생 고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줄이겠습니까? 장사를 접는 것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인건비 때문에 이 부담이 심해가지고 타산이 안 나오니까 접는 가게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알바를 해야 되는 분들, 당장 뭐 식당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지금보다 시급이 더 올라가 버리면, 그리고 이건 본인만의 생각 아닙니까? 여기 보면 어이가 없는 게 최저임금 때문에 생각하나요?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 대비 올려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자 실질소득이 증대된다고요? 아니 지금 고용 불안한데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님이 근로자 입장이가 이런 거 아니야? 님 월급 많이 받았으면 이런 얘기 하겠냐고요? 무조건 올리면 최저임금 올리면 수익이 증대됩니까? 여태까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2018년, 2019년 그때 얼마 올렸습니까? 2018년도에는 6,470원에서 7,530원. 우리나라 이제 건국 이래 최저임금이 가장 큰 폭 올랐죠. 1,060원. 그리고 나서 또 큰 폭 올랐습니다. 2019년 7,530원에서 8,350원, 820원 올랐어요. 2년간 1,880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시급 올라가니까 일자리 사정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안 좋아졌나요? 많이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확실히 달라지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큰 폭 올라가면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알바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알바라고 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일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시점부터. 왜냐? 인건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 많이 올라간다고 장사 잘 됩니까? 자영업자한테 물어보세요. 시급 올라간다고 매상이 같이 올라갑니까? 님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못하네요. 아니 님 입장을 생각할 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원을 고용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세요. 님하고는 저희가 상반된 이야기할 겁니다.
오히려 시급을 말도 안 돼 올려버리면 그만큼 고용주도 부담 느껴서 사람을 안 씁니다. 왜냐? 시급을 온다고 매출까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은 뻔하지 않습니까? 나올 수 있는 양은 뻔한데 인건비만 올려버리면 타산이 맞습니까?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자영업자 이제 사장님께서 시급 올라가면 음식값 안 올릴까요? 음식값 가만히 있습니까? 물가 안 올릴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조업에서 만약에 인건비 올라가면 그 과자 가격이 라면 가격 안 올릴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물가 올라가는 게 보면 인건비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겁니다. 왜 그거 생각 안 하시나요? 아니 저렇게 인건비를 많이 올린다 쳐. 그러면 이 고물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더 고물가가 되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고용시장을 보고 저런 말이 나옵니까? 물론 이분들 생각을 해서 얘기했겠지만 철저하게 근로자 입장에서 본인이 시급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 거 이거는. 이게 최저시급 올리면 그냥 월급 받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죠. 고용주들 생각을 해야죠. 고용주들. 그리고 결국 고용주가 고용 안 하면 뭐 시급 오르고 말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고 일을 하려면 고용주가 근로자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로자는 땅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맞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힘든데 인건비가 올라가 버리면 직원을 뽑아 쓰겠냐고요. 이 댓글 적으시면 뭐 본인도 생각해 적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너무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조금 오르고 물가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 안 여는 건지 다시 한번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